치매의 연평균 증가율이 25%가 되면서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흔한 건망증을 호소하며 혹시나 치매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난 아직 젊은데도 엄마에게 건망증을 물려받은 것 같아요. 어제 먹었던 음식이 기억 안 날 정도예요. 어느 날 주유소에서 남편이 화장실 간 사이에 남편을 두고 그냥 출발한 적이 있어요. 남편과 같이 간 걸 순간 잊어버린 거예요.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고도 다음날 싸웠다는 걸 잊어버린 적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 너무 걱정돼서 병원을 찾은 적도 있고 뇌 사진까지 찍었어요. 오해하기 쉬운 치매와 건망증의 차이, 그리고 건망증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식생활 습관은 물론 건망증을 날려버릴 수 있는 식품에 대한 정보까지 건망증 완전 정복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명품 보감의 이지연입니다. 냉장고를 열었는데 냉동실에 리모컨이 들어있고 차 열쇠를 어디다 뒀는데 어디 뒀는지 하루 종일 찾아도 나오지 않고 이럴 때 이제 건망증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건망증까지는 괜찮은데 혹시 나 치매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주부들도 많이 계십니다. 오늘 그래서 이 건망증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올바른 식생활 습관에 대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한의학 박사 이광현 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차 열쇠는 자주 잊어버려요, 정말. 그렇죠. 예. 근데 저도 예전에는 좀 총명했거든요. 아니, 지금도 아주 기억력 좋으시잖아요. 아니, 우리 주부들 아까 제가 네. 방송 전에 좀 말씀 나눠보니까 아이 낳기 전까지만 해도 다 똑똑하셨대요. 네. 총명하셨대요. 근데 아이 하나 둘 낳고 나니까 자꾸 뭘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네. 돌아보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하신다고 하는데 네. 우선은 정말 제일 걱정되는 게 이 잦은 건망증이 치매가 될 수 있는 건지 제일 먼저 궁금해요. 일단 제가 안심부터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건망증과 치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사촌간이거든요. 비슷하죠, 뭐. 그런데 이제 좀 다르긴 합니다. 뭐냐면은 치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병적으로 무엇을 자꾸 잊어먹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건망증이라고 하는 것은 병적인 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평소에 생활하면서 조금 생활하는데 불편할 정도의 잊어버림, 이런 것들 우리가 건망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제 예를 들게 되면은, 어제 내가 무슨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그 책을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생각하다 보니까, 아이고, 그 TV 밑에 서랍에다 넣어놨네. 이렇게 찾는 거.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 읽었던 책을 어디다 놨더라? 그런데 옆에서 며느님께서, 아유, 어머님, 어제 그 책 가지고 베란다에 가셨잖아요. 그래서, 맞아. 내가 베란다에 놨네. 가서 베란다에 찾으러 가시는 거. 이런 것은 우리가 정상적인 우리가 건망증이다. 이건 병적인 게 아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머님, 어제 책 읽으셨잖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언제 어떤 책을 읽었어. 이렇게 어떤 일들에 대한 사건 자체를 잊어먹는 거. 네. 이런 것은 우리가 건망증이 아니라 치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네. 근데 정말 건망증 심하면은 삶의 질도 조금 떨어지거든요. 네, 실제로 그렇죠. 제 친구 가운데 건망증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우울해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워낙 자기가 심하니까 정말 치매는 아니라고 병원에 진단 받았는데도 그 우울증, 건망증 자체 때문에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네. 이제 옛날에 자기가 기억력 좋았던 것만 생각하고 지금 내가 왜 그럴까? 네네. 옛날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 기억력만 단순하게 비교하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삶의 질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이 건망증을 없앨 수 있는 또 예방할 수 있는 식생활 습관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먼저 식생활부터 좀 알아볼게요. 건망증을 잡을 수 있는 식품들이 많군요. 첫 번째가 등푸른 생선이에요. 네, 뭐 우리가 등푸른 생선이 건망증에도 도움이 되고 치매 예방, 중풍 예방 이런 게 잘 알지 않습니까? 네네. 이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이 오메가3 지방산이라는 게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일단 혈액을 깨끗하게 해줘요. 혈액 중에 우리가 나쁜 콜레스테롤 같은 것을 없애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혈관을 아주 튼튼하게 하고 또 혈행의 흐름을 아주 좋게 하기 때문에 뇌 혈류량이 많이 개선이 되죠. 뇌 혈류량이 개선이 되니까 당연하게 건망증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중풍 치매까지도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등푸른 생선입니다. 네, 네. 그 지금
고등어만 그려져 있지만 꽁치도 들어가겠지요? 그렇죠. 이제 뭐 꽁치나 정어리 네. 이런 식품들이 다 조금의 성분의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다 도움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건망증에 도움이 되는 식품 두 번째가 호두인데요. 네. 호두는 우리 또 뇌 모양하고 비슷해서 뇌 건강에 좋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호두 모양 보면 우리 사람의 뇌하고 비슷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네네. 이 러시아에서 나온 논문을 보게 되면은 호두를 먹은 학생과 호두를 먹지 않는 학생들의 기억력, 학습 능력이 차이가 있다라는 그런 논문도 나와 있습니다. 네네. 이 호두 같은 경우에는 그 리놀렌산이 들어있는데 이거 자체가 뇌 기능을 아주 활발하게 해주죠. 그리고 우리 뇌에는 20% 정도의 레시딘 성분이 있는데 이 호두, 특히 이제 뭐 잣이나 그다음에 아몬드 이런 견과류 같은 데는 이런 성분들이 공통적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호두뿐만 아니라 아몬드나 그다음에 잣 이런 부분들도 이 건망증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과일 채소도 건망증을 잡을 수 있나 보죠? 그렇습니다. 이제 과일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 것 자체가 우리 비타민이라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비타민 6, 그다음에 비타민 12, 그다음에 엽산 이런 것도 많이 들어있고요. 이제 비타민 K, 그다음에 비타민 E 이런 성분들이 다 뇌 기능을 좋게 해줍니다. 특히 뇌세포에 영양을 공급해 주는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그 과일이나 채소를 많이 드시게 되면은 뭐 이 건망증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 성인병 같은 것을 많이 예방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과일하고 채소입니다. 네. 그 중에 특히 또 사과를 따로 그려놨어요. 네, 사과 이런 얘기 하죠. 서양 속담에 아침에 사과 하나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고. 네네. 사실 저는 별로 그런 말 좋아 않습니다. 의사가 필요 없으면 예. 의사가 할 일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뭐 그만큼 효능이 좋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이제 거기 사과에 보면은 이 퀘르세틴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퀘르세틴 성분은 양파 겉껍질 노란 부위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이게 그 혈액을 아주 맑게 해주고 그다음에 혈관을 튼튼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혈액 순환을 촉진시켜 줍니다. 특히 뇌 쪽에 그 쌓인 나쁜 물질, 우리가 이제 치매가 된 원인 중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그것 자체를 없애주는데 바로 이 퀘르세틴 성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죠. 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과를 먹게 되면은 우리 주부님들 피부가 좋죠. 깨끗해지고 네. 빈혈도 없애주고 네. 변비도 없애주고 그래서 사과는 정말 아침에 하나 먹게 되면은 의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사과는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이 사과에 들어있는 퀘르세틴 성분 자체나 그다음에 녹차에 들어있는 카데킨 네네. 그다음에 우리가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 이것은 분자 구조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하는 역할이 비슷하다라는 거 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망증을 잡는 식품 잡곡류도 들어있어요? 잡곡류에는 비타민 B1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네네. 비타민 B1을 많이 먹게 되면은 우리 몸의 포도당 생성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뇌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밥이잖아요. 네네. 뇌는 밥이 포도당이에요. 그러니까 뇌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포도당 공급이 잘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바로 이 잡곡류에 이 비타민 B1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포도당 생성에 도움이 되니까 당연하게 뇌 기능을 좋게 해주니까 건망증에 도움이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 중에 또 특히 콩류가 좋은가 봐요? 예, 이 콩이라고 하는 거에 여러분들 이소프라본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 거 다 아시죠? 뭐 갱년기에 콩 좋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과 그다음에 혈액을 잘 통하게 해주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 콩을 먹게 되면은 뭐 건망증뿐만 아니라 골다공증에 도움이 되죠. 또 갱년기 때 오는 안면 홍조, 막 열나는 느낌들 있죠. 이런 부분들에도 도움이 되고 심장병 예방에까지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이 두부를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콩은 소화 흡수율이 두부에 비해서 떨어지거든요. 콩은 소화 흡수율이 60% 정도 된다면 두부는 약 한 94% 정도 되니까 콩으로 그냥 드시는 것보다는 두부로 드시되 두부도 그냥 두부보다는 흑두부 그러니까 검은 콩으로 만든 두부가 훨씬 더 영양가가 높습니다. 한약재를 많이 다루시니까 박사님 아실 텐데 당비가 네. 또 이렇게
좋은가 보죠? 그렇죠. 이제 여기 계신 주부님들 다 당귀 드셔보셨을 거예요. 이 출산 후에 사물탕 쓰잖아요. 네네. 어혈 풀고 혈액순환 촉진시켜주고 빨리 회복이 되라고 사물탕을 쓸 때 꼭 들어가는 약재가 당귀인데 네네. 이 당귀는 세포의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뇌세포 쪽에 기능을 좋게 해주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당귀를 드시게 되면은 건망증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또 네네. 이제 당귀를 드시게 되면은 이 당귀 자체가 혈액 성분을 이렇게 도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혈뿐만 아니라 어지러움증, 그다음에 손발 찬대 이런 데까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당귀입니다. 네, 네. 지금 이제 건망증에 좋은 식품들을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뇌에 좋은 식품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맛있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지 그 요리법을 잠시 알아봤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뇌신경세포의 성장을 돕고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춰주는 견과류. 뇌에 좋은 견과류를 이용한 요리 배워볼게요. 건망증에 도움을 주는 음식 두 번째는 연어. 오메가3가 풍부해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데요. 연어를 이용해 훌륭한 저녁 만찬 준비해볼까요? 항산화작용을 하는 이소플라본이 풍부해 뇌 건강에 도움을 주는 콩. 그리고 뇌세포 재생에 도움을 주는 레시틴과 단백질이 풍부한 우유로 건망증 잡는 타락죽을 만들어보자. 네, 건망증에 좋은 식품들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맛있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또 이제 그 뇌 건강에 좋은 지압법이라든가 마사지법 같은 게 있나요? 저는 가끔 그냥 예. 제가 여 뒤를 열심히 눌러주거든요. 그럼 시원해요. 그렇죠. 네. 이제 우리가 지압을 하게 되면 뇌 혈류량이 많이 개선이 되는데요. 네, 이제 네. 선생님 그 부위도 효과가 좋은데 네. 더 좋은 부위는 백회라는 경혈이에요. 이 백회라는 경혈은 아주 찾기도 쉽거든요. 귀 우리가 제일 높은데 귀첨이라고 그러는데 네. 여기서 쭉 수전을 올라갔을 때 정 가운데 네. 대개 이제 가마가 있는 부위에서 약 한 앞으로 3cm 정도 되는 부위가 백회라는 경혈인데요. 다들 뭐 학교 다닐 때 무협지 읽어보셨잖아요. 네. 백회 용처는 기본으로 나오죠. 바로 이 백회라는 경혈 이름이 백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회가 모인다. 그러니까 100가지 경맥 경혈이 모이는 데가 바로 백회입니다. 네. 이 백회라는 경혈은 우리 인체에서 가장 높은 부위에 있는 경혈이죠. 높은 데 있는 경혈은 그만큼 의미가 있을 겁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백회를 지압을 해주게 되면은 뇌 혈류량이 개선이 될 뿐만 아니라 중풍과 치매, 건망증 이런 데도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어지럼증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네네. 우리 관자놀이 잘 알죠? 관자놀이. 네네. 예, 예. 이게 태양이라는 경혈인데 이 관자놀이도 우리가 뭐 습관적으로 네네. 우리가 태양이라는 경혈을 잘 몰랐어도 머리 좀 찌근찌근 아프면 여기 많이 누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태양이라는 경혈도 흔히들 건망증에 도움이 많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경혈이 견정이라는 경혈인데요. 이제 오른손을 가지고 왼쪽 어깨 쪽에다 가볍게 올려놓는데 이 어깨 어디다가 올려놓냐면은 우리가 배낭을 걸머쥐었을 때 멜빵이 어깨 위에 닿는 부위. 견자가 어깨 견자를 쓰고 정자가 우물 정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깨 우물이라는 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항상 기가
많이 용솟음 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되게 이 목 뒤쪽에서 병목 현상이라고 그래가지고 기혈순환이 정체가 되는 경우에 건망증이 더 심해지는데 이 견정을 지압을 해주게 되면은 그런 기혈에 정체된 것도 막아줄 뿐만 아니라 항상 머리를 맑게 해주는데 도움이 되고 또 만성 피로에도 도움이 되는 일석오조의 경혈이 바로 견정이라는 경혈이기 때문에요. 네. 여러분들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또 발은 이제 우리 몸의 축소판이라고 하는데 네. 발 가운데 눌러주면 건망증 예방에 좋은 데가 어디가 있을까요? 용천이라는 경혈인데요. 네. 이 용천은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발을 이렇게 오므리게 되면은 사람 인자가 생기게 되는데요. 네. 그 부위가 끝이 용천이라는 경혈입니다. 이게 어렵다 그런 분들은 발바닥 정 가운데서 발가락 쪽으로 5cm 정도 이동되면은 그 부위가 용천인데 말 그대로 샘물이 용솟음 친다. 네, 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남자들 처음 이 처가에 갈 때 처가 식구들이 매달아 놓고 발바닥 때리죠. 네, 네. 예, 첫날 밤 잘 보내라고. 그 경혈이 용천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시죠? 네. 오늘부터 우리 주부님들 집에 가서 용천만 경혈을 지압을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백해와 용천은 처음과 끝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한방에서는 중요한 경혈로 생각하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용천을 지압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냥 눌러만 주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그시 10초 정도 눌러줬다가 네. 5초 정도 쉬었다가 10초 정도 눌렀다가 5초 정도 쉬었다가 우리가 백세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깨끗한 혈액과 튼튼한 혈관들을 가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건데 바로 족욕 자체가 이런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이 건망증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전체적인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족욕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우리 박수요법 네.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합장박수. 합장박수는 하기도 쉬워요. 손바닥을 쭉 이렇게 펴보시죠. 핀 상태에서 이렇게 서로 마주치는 겁니다. 마주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예. 이게 뭐냐면은 이 손바닥 가운데 손가락은 우리 머리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하고 네 번째 손가락은 손. 그 다음에 첫 번째하고 다섯 번째 손가락은 발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손에서 이렇게 쭉 내려와 가지고 이 손바닥 가운데는 우리 복부 쪽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특히 이제 손목 쪽은 우리 이제 하초. 생식기 쪽 신방광계통인데 이렇게 합장 박수를 하게 되면은 우리 뇌 전체적인 부분들을 자극을 해주는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네, 네. 이 박수 치는 걸로만 해도 우리가 흔히들 건망증을 없애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효과가 아주 좋은 것이 합장 박수입니다. 박수 많이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박수는 박사님께 드리는 박수였습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박수도 치고 지압 설명 듣고 나니까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박사님 그래서 양의학 박사 학위도 갖고 계시죠? 한의학 박사 학위도 갖고 계시는데 제가 아까부터 계속 뵈니까 손에 계속 펜을 쥐고 계세요. 제가 어디서 읽었거든요. 펜을 쥐는 것 자체만으로도 뇌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머리가 좋으신 거예요. 우리가 아까 네. 손바닥 박수 이런 박수 하는 것 자체가 뇌 기능을 활성화시켜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메모하는 습관 그것이 이제 머리를 생각해 주는데도 도움이 되지만 항상 손을 쓰는 거. 네.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세계 기능 이런 대회나 그다음에 네, 네. 올림피아드 이런 데서 정말 탁월한 실력을 보이는 것이 저는 젓가락질을 우리 민족이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젓가락질이 우리 민족의 머리를 좋게 해주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는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손 많이 쓰는 거, 운동 많이 꼭 하시는 거 꼭 필요합니다. 네. 오늘 건망증 예방할 수 있는 식생활 습관에 대한 말씀 들었습니다. 이광현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마른 비만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요. 몸무게는 정상이지만 팔다리는 가늘고 복부 비만이 심각한 경우입니다. 노년층일수록 이런 마른 비만이 되기 쉬운데요. 방치할 경우에는 척추나 허리 건강까지 위협한다고 합니다. 역시 꾸준한 운동과 식이요법이 건강한 노년을 위한 지름길이겠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